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차 방정식 함수 이런 식으로 쭉 끌어오는 레파토리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쭉 봤을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조금 더 이런 기하적인 방법으로 이런 함수를 푼다. 이걸 방정식과 같은 거를 대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수를 이렇게 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기하적인 방법, 그림을 이용을 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 물론 이거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 하나하나씩 해갈 거고, 여기서는 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간단하게 어떤 2차식이 있으면 이거는 2차 함수예요, 2차 방정식이에요? 네, 지금 거기서 얘기한 거 제가 잘 들었는데 방정식이다. 왜냐면 y는이 없으니까. 네, 저기서도 또 하나의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는 함수다. 왜냐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들이 각자 달라지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얘기 참 잘해주셨고 틀렸습니다. 요거는 그냥 2차 함수도 방정식도 아닌 어떤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항식들을 2차식일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아직 2차식인지 아닌지 정확히도 몰라요. 왜냐면은 a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요 주어진 식은 bx는 c라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1차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틀렸으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게 뭔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뭔가 하나 교정을 해가는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요거에 대한 것을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이게 교정을 하는 과정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인다면은 그거를 처음에 쓰는 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쓸지 몰라도 나중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이게 내가 스스로 이거를 사고를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함수라 부르려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를 a가 0이 아닐 때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은 뭐냐? 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 식은 이 등식인데 항등식이 아닌 어떤 특정한 x값을 갖게 되는 방정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단 a와 b,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겠죠.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상수일 때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와 밑에 있는 거의 차이점은 딱 2차 함수는 y는이 다르고 방정식은 0이 다르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y는 0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라인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x축의 라인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y는 0이라는 식은 이 y 대신에 0밖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x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x값이 여기쯤 있을 때 y의 좌표는 0, 여기쯤 있을 때도 y의 좌표는 0. x값이 뭐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y의 좌표는 0이 되는 요 라인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다시피 이렇게 위로 뜰 수도 있고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2차 함수는 요게 y는 어쩌고가 있고요, y는 어쩌고가 있는데 여기 밑에는 y는 0이잖아요. 그러면 요 뒤에 들어가는 요 초록색 부분이 같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를 판별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판별식은 여기서 일단 a가 0보다 클 때는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 되죠.
거기서 판별식의 입장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두 개의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x가 두 개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요 전체 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을 풀었을 때 x값이 요 서로 다른 어떤 두 가지의 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x값을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네요. y는 0이고 x값이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만약에 1이면 1, 2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요 x축 y는 0이라는 식 이거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요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안 만나는 경우는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과 x축의 관계는 요 판별식만 가지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단 여기에 있는 판별식은 2차 함수에서 2차 부분에 해당하는 2차 다항식 요 부분에 대한 판별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랑 작다라는 경우만 두 개만 했는데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 라는 거는 a가 0일 때는 요 놈은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만나는 부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무수히 많이 만나는 불능 혹은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이 단일한 근을 갖는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겹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가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 1차 방정식에서 하시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서 밑에 방금 전에 앞에 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0 y는 0 요 두 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요 0을 싹 지우고 c, d까지 썼으니까 dx 플러스 2 라는 이러한 1차 식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러면 요 두 개 2차식과 1차식을 풀 때는 우리는 2차가 끼어있는 방정식을 풀 때 어떤 하나의 꼴로 인수분해를 해서 그거를 제각각 푼 다음에 1차와 연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를 갖다가 그대로 2차에 대입을 해서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개를 제외를 한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최상수항을 소거한다 라든지 대칭형이라든지 이런 풀이가 있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문제집에 나오더라도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딱 세 가지 경우만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가 어느 하나가 간단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혹은 나머지 1차를 2차에 대입을 하면 그냥 풀리는 경우만 해요. 그게 요 것들을 다루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요거는 0에서 만난 거잖아요. 여기 y가 0일 때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푼 건데, 그러면 요 두 개에 있는 2차식과 1차식을 연립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b-d x 더하기 c-2는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숫자로 끝난다. 이건 즉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어떤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다시 바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별식을 또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을 쓴다 라고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한 거에 대한 판별식의 결과물이 만약에 요게 y는 ax 색깔을 살짝 다르게 써볼까요? 여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는 식, 이번엔 요것도 이렇게 지우고 빨간색은 y는 dx 플러스 2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요 두 가지의 요거와 안 만나는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앞에서 했던 이 경우와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나지 않나? 요 앞에다 쓸까요? 이렇게 2차식, 1차식 만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접한다. 2차식, 1차식 하나에서 접한다.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은 bx 플러스 c 2차식과 요 1차식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y는 0이라는 식이 들어가게 된다면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2차를 이렇게 써보시면은 요 두 개를 이거 연립한 거예요. 1차와 2차를 서로 연립한 거에 대한 판별식. 그러면 이 연립한 이거 밑에 있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했죠. 요건 연립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립한 식을 어떠한 2차 함수로 따르게 둔다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다른 2차 식은 이렇게 점이 내려와서 아래로 볼록한 요런 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록색으로 쓰면 이렇게 요 점이 똑같아요. 네, 허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직선, 어떤 직선과의 이 2차 방정식인 이 들어가는 2차 함수 꼴의 이런 도형, 이런 것들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니까 x축의 위치 관계는 x축은 y는 0이라는 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식 하나, 둘을 연립한 가운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k의 판별식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1번은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이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2번은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일 때. 3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라고 쓸 수가 있네요. 여기에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짝수 판별식을 쓰면은 B'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제각각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0보다 크다. 그러면 K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써주면 K는 2가 될 테고 K는 2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관계를 지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두 개, 2차식과 1차식의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하면 요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더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식을 연립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k라고 연립을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써주면 짝수 판별식, 앞에도 짝수 판별식 이렇게 쓸게요.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h니까 이거는 그냥 쭉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면 1 더하기 k니까 이렇게 k 더하기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첫 번째는 판별식은 0보다 클 때니까 k 플러스 2가 0보다 클 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렇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k는 2일 때 이제 뭐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k는 이렇게 반대로 뒤집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요게 각자의 답이 됩니다. 초스피드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렇게 생긴 거에서 방정식 요 놈들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2차 함수는 모든 실근의 합이 요 방정식은 요거를 y는 fx라는 함수에서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y는 fx라는 이 함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y는 최고차항 모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x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똑같이 x 자리에다 x 플러스 1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요 실근은 여기 있는 요 2와 마이너스 2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를 해주게 되면은 x는 이거니까 모든 실근의 합은
뭐 0이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네, 오늘은 간단하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용을 한 조금 더 복잡한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이제 3차, 4차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